옛날 옛적 서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나무의 이름은 한나무였다. 한나무는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존재해왔으며 그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안락함과 보호를 상징했다. 한나무는 그 크기만큼이나 그 역사도 깊었고 사람들은 이 나무에 여러가지 신비로운 전설을 부여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문둥이 여인과 한나무의 이야기였다. 오랜 옛날 마을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착하고 성실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너머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다.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던 이 병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사코 피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외로운 나날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인은 꿈속에서 한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병을 치유하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내가 너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후 즉시 한 나무를 향해 걸었다. 나무에 다다르자 그녀는 마음속 깊이 나무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곤 나무의 둥치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몸은 따사로운 빛에 휩싸였고 고통스럽던 피부가 부드럽고 깨끗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나무의 영험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나무를 찾아왔고 저마다 치유와 복을 바라며 기도를 드렸다. 이처럼 서산의 한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적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돌보며 나무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갔다. 그리고 한나무는 여전히 서산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에게 영원한 치유와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 지역에는 인근 지리산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고유의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것은 산의 정기를 수호하는 신령 지리산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리산 할머니는 지리산의 깊숙한 곳에 거주하며 산을 지키고 주민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령으로 알려졌다. 고대 어느 날 김천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기근에 빠졌다. 사람들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로가 지리산 할머니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산을 향해 정성을 다해 길게 기도하며 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 기도가 끝난 후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이 비에 젖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자연의 기적에 감격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지리산 할머니를 깊이 숭배하게 되었고 매해 그 기적으로 인해 풍요로움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지리산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용맹함과 인자함을 동시에 가진 신령으로도 유명하며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한 청년은 꿈속에서 지리산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청년에게 심오한 조언을 주었다. 그 조언은 청년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지리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항상 함께하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어 주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김천 지역의 사람들이 지리산 할머니의 전설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전설은 주민들에게 민속신앙이란 단순한 믿음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중대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지리산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며 이 축제는 주민들의 단결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김천의 지리산 할머니 전설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횡성에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전설적인 연못이 하나 있었다. 이 연못은 용소라 불리며 그 물은 늘 맑고 푸르러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가 날 때도 물이 넘치지 않았다. 용소에 얽힌 전설이 있으니 오래전 이곳에서 커다란 용이 살았다고 한다. 그 용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용왕의 아들이었으나 인간 세상을 흥미롭게 여겨 잠시 잠적하여 이 연못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정에는 필히 돌아가야 할 시기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용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인간 세상을 즐겼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줬으며 마을의 농작물이 번성하게 돕고 날씨가 험해질 때에는 곡식과 물자를 지켜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용을 신뢰하며 그를 횡성의 수호신이라 부르고 매일같이 연못에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용은 연못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껴안고 이별의 말을 전해야 했지만 자신이 떠나면 마을에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뇌우가 몰아치며 하늘로부터 용을 데려가려는 인력이 강하게 뻗쳐왔다.
용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나를 떠나 보내줘야만 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 연못도 이곳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용을 배웅하며 그가 남겨준 축복이 마을에 가득하길 기도했다. 용이 떠난 뒤 연못에는 그가 살던 흔적이 물결로 남아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베풀의 정신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로도 연못은 마르지 않으며 언제나 맑은 물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 연못에 용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언제까지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이곳 사람들은 용수에 특별한 예를 갖추고 제사를 올린다. 그 전통은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이어지며 횡성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용수의 물이 순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오늘날 이 지역에 여전히 깊이 새겨져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김해 지역이 한참 물고기가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깃잡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남긴 이야기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낡은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당은 용왕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길 기원하며 용왕에게 정성을 표했습니다. 한 해는 특히 바다가 거칠어 고깃잡이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어부가 마을 회관에 모여든 어르신들 앞에서 용왕이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용왕이 그에게 나타나 어느 날 첫 새벽 5시에 해변 근처의 작은 돌섬에 제물을 바치면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이것이 용왕의 계시라고 믿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제물로 바칠 물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정성 들여 길쌈한 수건, 지어낸 쌀떡, 살아있는 물고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날이 되었고 어부와 마을 사람들은 새벽 5시 어두운 밤바다를 밟으며 조심스럽게 돌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준비한 제물을 섬의 한 구석에 놓고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요한 아침 바람 사이로 용왕의 은총이 내렸습니다. 대답이 있는 듯 물 안개 속에서 작은 파도가 부드럽게 섬을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무언가 신비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후로 마을 앞바다는 신비롭게도 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나 마을 사람들은 풍족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김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이 자연과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용왕의 은총을 받았던 그날처럼 그들은 언제나 바다에 나설 때마다 감사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돌섬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마음이 이어져 오며 오늘날까지 김해는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신안지방에는 용왕신을 모시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바다의 평온과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하는 용왕제였다. 신안군도는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섬에는 저마다의 전설과 신앙이 전해 내려왔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어느 작은 섬 장산도에서 시작된다. 장산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마다 봄이 오면 용왕제를 열었다. 봄은 바다에서 많은 생명을 품고 다시 깨어나는 시기였고 이때를 맞아 용왕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고깃잡이도 무탈하기를 기원하곤 했다. 축제날이 되면 섬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인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용왕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찬다. 각 가정에서는 직접 키운 농산물과 바다에서 올린 해산물을 정성껏 준비해 제물을 마련한다. 그리고 용왕당 앞에 모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용왕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주민들 사이에 사는 해녀 김씨 부인은 올해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일주일 전 바다 속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를 뽑지 않고 용왕제까지 자라도록 두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전복을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은 더 특별해져 있었다. 전복의 껍데기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이것이 용왕신의 축복이라 믿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되면 마을의 장로가 나서서 축문을 읽는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왕신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모두가 무사히 바다에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젊은이들 중 힘있는 몇몇이 용왕당 안쪽에 큰 나무 상자를 열어 황금빛 전복을 올린다. 그 순간 하늘에 짙은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섬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이윽고 바다에서는 돌고래 떼가 나타나며 화려한 춤을 춘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이것이 용왕신의 응답이라 여겼다. 올해에도 용왕신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축제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이렇게 신안의 용왕제는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비는 중요한 전통이자 주민들 각자의 추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축제가 되었다. 이 전설은 지금도 신안의 많은 섬들에서 전해지며 그 가치는 시간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